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이고요. 저희가 이 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나이가 들면 뭐 자연스럽게 노안이 오죠. 근데 이 노안을 방치하고 관리를 잘못하면 실명에 이를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위험한 3대 질환이 있는데 그 질환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력했던 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만 이 미세먼지가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또 한편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낮까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는 곳 있겠고요. 충청 남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기온 서울이 0도 등 전국이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선 나타내겠고요. 한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영상 4도에서 11도 사이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훈훈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주최하는 2021 희망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는데요. 나눔 목표액은 3,500억 원이며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의 수온주가 1도씩 올라가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온도탑의 온도는 41.8도로 모금액은 총 1,46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1월 31일까지 진행되고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금 이웃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2월 22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건강한 100세 인생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접했는데요. 이 배우 송승환 씨가 원인 불명의 시력 저하로 실명 위기에 처했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 개그맨 이동호 씨도 그랬잖아요. 망막 색소 변성증 얘기하고 이랬죠. 네, 그랬었죠. 정말 다방면에서 성공을 거뒀지만 시력 저하라는 시련이 오면서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이처럼 살면서 눈이 나빠진다는 건 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것 같습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책 너무 많이 보면 눈,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면 눈 안 좋아진다 뭐 이랬는데 네. 공부 너무 많이 한 세 분, 눈 건강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저는 눈이 혹사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너무 혹사하면 눈이 막 이렇게 피로하고 하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네. 눈을 감고서 눈을 이렇게 한 번씩 돌립니다. 이렇게. 아, 눈을 돌려요? 편안하게 돌리고 이러면은 네. 눈의 시력도 이렇게 회복이 되고 안정도 되고. 그래요?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자외선이 강할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 꼭 착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평소에도 그냥 웬만하면은 뭐 TV나 뭐 스마트폰이나 네. 이런 거 너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예. 쉽게 되진 않지만 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저 안과 선생님 나오셨어요. 문현승 원장님이세요. 예. 아, 네. 저는 뭐 사실 환자분들한테 시키기만 하지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차 박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책을 많이 본다든지 TV를 네. 많이 본다가 이제 원흉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네. 원흉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관리 안 해요. 네. 근데 아마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눈 건강은 뭐 많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네, 전혀 그럼요. 없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아주 특별한 분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실제로 실명 위기까지 겪으면서 눈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는 분인데요. 어떤 분인지 빨리 이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배우 선우영녀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도 역시 화사하게 하고 나오셨네요. 예. 아니, 두 분이 또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으니까, 아, 우리 차윤환 박사님은 어디에 앉아있든지 다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요. 모든 분들과 또 친하시고. 선생님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밤낮 일하고 집에 있고 그런 거죠. 근데 또 이제 저 1일 연속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네, 미스 몬테크로스
그걸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느냐고 조금 또 바빴죠. 네, 네. 근데 저희가 4년 전쯤인가요? 네, 지금 벌써 5년 됐나 봐요. 5년 됐어요. 네. 네. 2018년, 2016년에. 예, 예. 생방도 중에. 이제 이게 네. 아까 그랬잖아요. 뭐 잘난 척 하더라고. 지금 눈 뭐 막 쓴다 그러는데 나같이 이제 당해보면은 예. 이제 그때부터 소중함을 느끼는데 그때는 때가 늦으니까 네, 네.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녹화하다가 응급실 네, 가고 이랬죠? 제가 이제 그날 아침에 예. 이게 시초가 약간 이제 드라마를 찍으러 네. 가는데 예. 겨울이었어요. 네. 겨울이었는데 신발을 신으려 했더니 이렇게 신발을 신어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쪽 눈에서 팡 하더라고요. 팡 하는데 왜 그 페인트가 왜 이렇게 뿌리면 팍 터지듯이 네, 네, 네. 이쪽 눈에서 팡, 팡, 팡 그래. 어머 왜 이러지? 이렇게 들었거든요. 들었는데도 네. 팡, 팡 그러더니 네. 그래서 눈을 감았다가 이쪽을 이제 떠봤어요. 이렇게 떠봤더니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이쪽도 안 보이나? 이렇게 했더니 이쪽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파주 세트장을 가는데 네. 내가 운전하고 갔어요. 네. 왜냐면 녹화를 해야 되니까. 한쪽 눈은 드라마니까. 보이니까. 한쪽 눈으로 운전하면서 간 거예요. 어허. 그리고 가서 이 한쪽 눈만 보고서 찍었는데 왜냐하면 겉은 멀쩡해요. 겉은 멀쩡하고 뒤에가 터져서 네. 뒤에가 이제 그 피가 나를 딱 가려서 안 네.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게 시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금방 이제 녹화를 끝나고 그 이튿날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면 한 일주일인가 뭐 이렇게 들어놓 있어야 되는데. 근데 녹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네. 그거 한 3개월 있다가 수술했어요. 3개월. 그로부터 3개월 있다가. 드라마 끝나.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면서요. 3개월 있다가 수술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끝난 게 아니죠. 이제 네. 그러고서 이제 드라마가 끝났어요. 네. 그리고 한 3개월 더 있다가 이제 이게 예능 프로를 이제 네. 하게 됐었어요. 네. 근데 그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데 그때는 또 8월 달이었어요. 더울 때였어. 8월 달. 근데 아침에 약간 좀 찌뿌둥이 하더라고, 몸이. 아, 그냥 뭐 피곤한가 보다. 네. 그리고 세트장을 갔어요. 세트장 가서 앉아서 이제 딱 녹화를 하는데 이렇게 오버랩을 쳐야 되잖아. 저쪽에서 말하면 내가 좀 네. 그걸 오버랩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이렇게 돼요. 예. 그게 김경란 우리 아나운서가 예. MC가 했는데 딱 끝나자마자 나한테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말이 안 나와. 그랬더니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다 있었어요. 네. 선생님 빨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오셨어. 근데 오자마자 손을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손을 들어보라 그러더라고요. 네. 손을 이렇게 드는데 이쪽에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당장 병원에 가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다 대고 또 이랬어요. 아, 내가 운전해서 슬슬 가지 뭐. 이랬더니 무슨 큰일 날 운전. 뻔했네. 그러니까 이게 잘난 척이 참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뇌경색이 온 거죠. 그게 내경색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로부터 3개월 전에 전초전이 눈으로 왔던 건데 이게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뇌졸중이라고 하죠. 네. 뇌경색, 뇌출혈 다 이제 그 뇌에 있는 혈관이 약해져서 생기는 네. 건데, 이제 우리 눈 안에 있는 망막 혈관이 사실 뇌혈관보다 훨씬 더 얇고 약하죠. 그러니까 먼저 정구 증상으로 그 눈 혈관이 약해져서 이렇게 출혈 같은 정구 증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처음에 한쪽 눈이 안 보이셨다고 하셨잖아요. 보였어요. 그때는 딱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정말 정말 실명하신 분들의 그 심정을 내가 너무너무 절실히 느꼈어요. 얼마나 저분들이 힘들까. 나는 이제 이거 수술하면 되겠지만 정말 그때부터 내가 참 눈에 대해서는 건강했거든요. 그리고 좀 자만했어. 눈이 뭐가 보이랬는데 막상 내가 실명되고 나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하는 걸 절실히 맞아요. 느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눈 관리, 뭐 혈관 관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전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수술하고 다 괜찮으신 이제는 괜찮아요. 네. 근데 수술 전에는 사실 대본도 많이 보셔야 되고 촬영하시면서는 눈을 많이 그렇죠. 혹사시키셨을 것 조명만.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본 거지 뭐. 네. 그러면서 점점 안 좋아졌군요. 예. 근데 정말 이 눈이야말로 초기 진단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제 사실 이제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 건강을 많이 생각하면서 운동도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러면서도 눈 건강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소홀한 경우가 많아서 이제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장년층이 되면은 노안이 시작되면서 눈에 대한 각종 질환의 빈도도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증상이 없더라도 40대 이상이 되면은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통해서 조기 진단을 해야 후천적인 실명을 막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사실 저는 막 눈 건강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학교 다닐 때 학교 가기 싫어서 눈 막 비비고 그랬던 기억만 있지. 사실 뭐 다래끼 정도 난다고 뭐 이게 실명까지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래끼는 눈꺼풀에 이제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니까 잘만 치료해주면 되지만 실명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는 우리나라 3대 안과 질환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오늘 시작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실명을 부르는 3대 안과 질환이 있대서 오늘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거든요. 그게 어떤 질환일까요? 안과 질환이 뭐가 있을까? 예. 우리가 저 실명을 부르는 3대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안구 모형을 보면서 좀, 저거네요. 먼저 화면에 나왔는데, 이게 겉은 까맣게 보이고, 그쵸? 가운데만 보이는 가운데만 그러니까 보이는 점점 거예요. 좁혀오면서 이 사방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가운데만 이렇게 화상이 있고 주변을 못 보게 되는 거지. 저게 이건 뭘까? 뭐지? 눈에 뭐가 들어간 건가? 너무 예. 무섭다. 예. 그렇죠.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저게 어떤 겁니까? 네, 이제 국내에 3대 실명을 부르는 안질환 중에 3위인 녹내장이라는 안질환입니다. 녹내장. 시력 도둑이라고 불리는 이 녹내장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주변 시야가 잘 안 보이고 가운데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터널 안에서 뭔가를 보는 것 같다 해서 터널 시야라고도 하는데 말기 녹내장 환자들이 느끼는 시야를 보여주는 거고요. 안구 모형에서 보면은 이 시신경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특히 안압이 높은 경우에 잘 생기는데 시신경이 망가지면서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는 안 질환을 말하고 결국에 이게 방치되면은 계속 진행이 돼서 이제 중심 시야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실명에까지 이르는 질환입니다. 무섭다. 근데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빨리 검진해서 알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녹내장도 말기까지는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진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알 수가 없어서 먼저 조기에 검진을 해서 발견을 하지 않으면 실명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건강검진 할 때 이렇게 안과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압 검사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추적 관찰료 이런 거 나오면 그래 추적해서 관찰하고 그리고 내년에 본다고. 그러면 안 되고 눈에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과에 가서 봐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어요, 양옆에. 그럼 반짝거리는 거 나올 때마다 뭐 이렇게 쿡쿡 눌러요. 이게 이렇게 주변을 보는 검사고요. 그런 거 한 번씩 꼭 해보셔야 되고 지금 녹내장 환자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실명을 부르는 3대 질환, 녹내장 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환이 있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하죠. 이거 뭐예요? 이거 뭐 벌레 같은 거 보이는 건가? 저게 안 보이게 된 거지. 자동차 유리 앞에 뭐 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뭐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아니에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건 뭘까요? 답답하겠네, 저거 정말. 뭘까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면 눈에 이렇게 뭔가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네, 이건 이제 국내에 3대 실명을 부르는 안질환 2위인데요. 우리가 당뇨 있는 분들 많잖아요. 이 당뇨 합병증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눈 합병증인 당뇨 망막병증을 가지신 분들의 시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 눈의 망막은 신경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당뇨가 있으면은 우리 몸의 혈관이 약해져서 이 망막으로 가는 영양분 같은 게 공급이 잘 안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망막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손상을 입게 돼서 저런 시력이 떨어지고 또 화면에 보이다시피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벌레나 먼지가 떠다니는 것 같은 시야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엔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질환이죠. 특히 이 망막병증은 당뇨 발병 10년이 된 환자 50%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눈 합병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증상이 시력이 떨어지고 눈에 뭔가 먼지가 낀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네요. 눈에 벌레가 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래요? 네. 근데 큰 벌레네, 저거는. 눈에서 많이 가려서 시야를 가릴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벌레 얘기하면은 흔히 있는, 나이 들면 흔히 나타나는 비문증 같은 게 있는데 네. 이건 그 정도가 아니네요. 이렇게 해서 상을 다 가려버리는데. 뭐. 네. 예. 그렇죠. 많이 네네. 벌레 요만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인데 내가 이거 이제 수술했잖아요. 네. 수술하니까는 물방울 같은 게 하나가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때 있었어요. 그런 걸 이제 다 우리가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출혈 같은 게 생기면 굉장히 이렇게 손유 용녀님이 느낀 것처럼 심한 비문증이 생기다가 시야가 완전히 가리고 까맣게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뇨가 가지신 분들은 아무 증상이 없어도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안과 검진을 꼭 받으시라고 필수적으로 받으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손흥민 씨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뭔가 이렇게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 아까도 이렇게 몸을 낮춰서 여기 좀 압력. 이렇게 네. 압력이 오니까 이게 터졌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럼 무리한 운동을 할 때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 약 치료제라든지 식이 관리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바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뭐 자전거라든지 뭐 달리기라든지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잘 해주셔야지 말초로 가는 모세혈관, 그러니까 망막에 있는 모세혈관까지도 아주 혈액 순환이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시는 경우에 특히 경쟁이 이제 심한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요, 몸에 힘이 들어가고 압력이 상승이 되면서 안구에 있는 실핏줄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운동보다는 좀 혼자서 또는 좀 편안한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차 박사님 공부도 잘하시지만 기운도 잘 쓰시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우리가 앞뒤 안 가리고 덤빈다. 그게 이렇게 막 승부욕에 넘치면 눈이 안 보이는 게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차 박사님. 네. 근데 저희가 뭐 지금 3위와 2위 사진을 봤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무시무시하거든요. 1위는 뭔지도 궁금한데 빨리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 뭐. 저건 뭐야, 완전히.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아예 가운데가 안 보이는데. 진짜 무섭다. 이게 뭐예요? 저 황반변성이라고 하는데 황반변성의 특징이 저게 암점이라고 해서 안에 까맣게 보이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변형시라 해가지고 글자를 보면은 글자가 삐뚤삐뚤 보여요. 그리고 뭐 텔레비전 보다 보면 텔레비전이 찌그러져 보이는 그런 현상을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이건 근데 녹내장하고 또 반대네요. 녹내장은 주변이 안 보이는데 이거는 중앙점이 안 보이네요, 문 선생님. 네, 맞습니다. 황반변성인데요. 중심이 안 보이는 중심 암점이 나타나고 이제 특징적으로 변시증이라고 그래서 물체가 휘어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저러면은 진짜 일상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우리 친구들 보니까 이렇게 빙글빙글 돈대.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뭐가 이렇게 안 보이니까 내려가다가 언덕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럼 큰일 나시는데. 네. 정말 우리 나이 되면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황반변성을 그냥 단순히 노안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방치하시면 이것 또한 실명을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서 실명 원인 1위가 바로 황반변성이고요. 이런 건 증상이 발견됐을 땐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고요. 세계에서도 노인 인구 중에서 이 실명 원인이 1위가 바로 황반변성입니다. 네, 뭐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오는 게 노안 아니냐라면서 그냥 방치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랬다가 그렇죠.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눈 건강이 악화되기 쉬운 겨울철.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전자기기 이용 빈도 역시 급격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눈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등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시민들. 요즘 들어 이제 컴퓨터로 많이 보니까 일하는 것 때문에 컴퓨터로 많이 보니까 이게 반경도 좀 도수도 자주 맞추게 되고 약간 시력이 빨리 떨어지는 게 느껴갖고 약간 시력이 이럴까 좀 걱정도 하고.
안구 질환을 방치할 경우 녹내장, 황반 변성, 당뇨 망막증 등의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져 실명을 유발할 수도 있는 상황. 특히 호천적인 질환으로 인해 시력을 잃는 사람이 국내 실명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안구 질환을 예방하고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네, 눈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무시무시한데요. 근데 실제로도 황반변성으로 실명에 이른 분들이 꽤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한국 망막학회 발표에 따르면 이 병을 진단받은 환자 985명 중에 157명, 즉 16% 이르는 사람까지 실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제 요즘에 점점 이제 황반변성 환자들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것 역시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진을 하다 보면은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제 한쪽 눈에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쪽 눈만 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눈이 두 개이다 보니까 잘 못 느끼거든요. 반대쪽 눈이 잘 보여서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진행이 빠른 이제 습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진단되고 2년 이내에 실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황반 그러는데 황반 요놈의 곳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어떻게 어디 관리가 있습니까?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우리 눈은 카메라하고 비슷하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노랗게 벽지처럼 전체적으로 안구 안쪽을 네.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망막이라고 해요. 망막병증에서 말씀드렸죠. 이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 망막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위, 중심 부위를 황반부라고 합니다. 우리 시력의 90%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인데 이 부분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변성이 와서 혈관이 약해지고 신생혈관이 생겨서 출혈이 생기거나 시세포에 손상을 주게 돼서 시력을 떨어뜨리는 질환이 황반변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생긴다 이랬는데 도대체 어떤 원인입니까? 이게 노화입니까? 뭡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노화고요. 그 밖에도 인종이라든지 가족력, 그리고 고지혈증이라든지 흡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네, 아직 완전한 치료법은 없고요. 계속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근데 황반이 생기면 가장 일어나는 문제가 앞서도 저희가 화면 봤다시피 일단 시력이 떨어지고 눈앞이 잘 안 보이는 증상들이겠죠? 네. 시력의 90%를 담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시력이 떨어지고요. 특징적으로 물체가 휘어 보이는 변시증이 있고 색깔이 달라 보이는 변색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노안뿐만 아니라 요즘에 젊은 친구들 보면 스마트폰 워낙 오래 보고 불 꺼놓고 TV 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황반변성이 또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물론 50대 이상에게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스마트 기기 너무 잦은 사용으로 인해서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 모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놀랐던 포인트는 이 황반변성이라는 게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잘 걸릴 수 있다. 이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황반변성 진료 인원을 성별로 구분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많았는데요. 연령별로는 2013년 기준으로 70대 이상 진료 인원이 전체 진료 인원의 5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황반변성은 70대 이상 여성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황반변성이 일어났는지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 없겠습니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제 황반변성은 이제 초기에 증상이 안 나타나서 검진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먼저 나타나는 게 우리 이제 노화로 오는 노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노안을 간단하게 검사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테스트? 어떻게 하면 돼요?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가 네. 테스트가 있는 바로 이 1,000원짜리 네. 한 장을 가지고 간단하게 집에서 해보실 수 아이, 있습니다. 1,000원이로 하지 마세요. 아, 저기 5만 원짜리로 해요. 1,000원 갖고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도 하나씩 다 주셨군요. 네, 그래서 이걸 화면으로 테스트 방법을 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The time is always right to open up your eyes and be the flickering flame. We can
아니, 요 옆에 있는 숫자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숫자 봐요? 잘 안 보이는데. 잘 아니, 퇴계 이황 옆에 요 조그만 거요? 네네네. 여기요. 이렇게 여기 양손으로 밑에요. 지폐를 DJ. 드시고, 네, 30cm 앞에, 385. 눈 앞에 30cm 앞에 두시면 돼요. 25L. 이거 보내는 거예요? 네네네네. 다 보이는데. 되게 이왕 옆에 있는 네. 작은 글씨가 있어요. 아, 굉장히 이게 작은 어떻게 글씨. 보여요? 선생님 밑에 거 말고 위에 거. 위에 거. 요거요?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그건 안 보이지. 그건 안 보여요. 여기 보이는 분 있어요? 정말 놀리는 거야, 뭐야, 진짜. 보이시는 분 퇴계 있으세요? 이황까지는 보이는데. 아니, 김홍원 선생님 보여요, 이게? 퇴계 이황까지는 보이는데. 1,500. 옆에 숫자가 안 근데 뭐 안 보여요. 보여, 그 다음. 그래, 퇴계 이황까지 퇴계 보인다. 이황까지는 보이는데. 네. 1,501까지는 보니, 아우, 안 야. 보여. 이 이게 글자가 퇴계 이황 선생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글씨가 네. 이 글씨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은 사실 노안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진작에 시작됐지. 병원에 시작돼. 꼭 가셔서 네. 이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요? 네. 병원에 가면 단순히 노안 검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대 질환, 녹내장, 홍반변성, 망막병증 모두 다 검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꼭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 아무도 안 보여요, 이거. 아니, 요거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요거요. 아니, 요거요, 문 선생님은 요거요. 이거 보입니까? 아, 요거 그런데 보내는 제가 거지. 이거를 나오기 전에 정말. 저희 직원들한테 시켜봤더니 다 읽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아. 다 읽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을. 그럼 여기서 제일 젊은 분이 근데 저도 안 보이는. 안 보여요? 네. 아니, 한번 가보시고. 병원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선우영녀 선생님 나와주셨으니까 네. 평소에 이제 눈에 이상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눈 관리에 굉장히 신경 쓰는 삶을 살고 계세요. 네. 자, 갔다 오겠습니다. 몇 년 전 뇌경색으로 인해 망막 출혈을 겪으며 건강의 위기를 맞았던 배우 선우용녀. 이것을 매일 하면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식단부터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안구 운동법까지. 현명하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배우 선우용녀의 건강 비결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따뜻한 햇볕이 비추는 거실.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본을 살펴본 흔적이 보이고 아름다운 미모를 뽐내는 사진 속 주인공은 바로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영원한 국민엄마 배우 선우용녀. 아, 고마워요. 내가 굉장히 아프고 나서부터 건강을 챙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건강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닫고 서울로 빠져나오는 아유, 이제 좀 씻어야겠다. 으쌰. 세안을 통해 몸을 닦으며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그녀.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타올 아니요? 왜? 저는 이게 따뜻한 물로요 식부해가지고요 이걸 덮어요. 덮은 다음에 나 혼자 그 안에서 눈을 돌려요. 이게 말이죠, 이렇게 하고 나면요 모세혈관이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할정되면서 피곤한 것도 없어지고 건강해진대요. 이렇듯 건강을 위해 수시로 노력하는 그녀지만 대본을 볼 때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아휴,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보면 척척척 잘 보였는데 요새 나이 들고 나니까요 눈이 좀 침침해져요. 그게 노안인가 봐요. 이쪽으로 하면 이제 조금 덜 보여. 이렇게 해야지. 보이긴 보이지. 근데 이제 하준이 되게 보이는데 좀 이쪽 건 들리죠. 이쪽은. 그러니까 이거 노안이지. 특히 몇 년 전 겪은 뇌경색으로 망막에 출혈이 생기며 눈 건강이 악화된 상황. 그건 너무 웃기는 게 이미 눈이 그때 터졌는데 뭐.
그건 앓고 그런 건 없어요. 원래는 이제 노안인가 보다 그리고 돋보기를 좀 썼지. 이렇게 좀 가까이 보는 거. 그 정도로 이거 뭐 당연히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 망막이 터지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찔한 순간을 겪은 후 눈 건강에 특히 신경을 쓰게 됐다는 배우 선우용녀. 그녀가 알려주는 눈 건강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눈 운동을 하기 전에 따뜻하게 비빈 손을 올려 눈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후 손가락을 이용해 눈썹뼈부터 관자놀이까지 골고루 눌러주면 눈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들어 멀리 보다가 가까이 보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 시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앉아서 텔레비 보시다가 약간 눈이 피곤하다면 이거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또 텔레비 보시고 굉장히 좋으세요. 아셨죠? 꼭 따라하세요. 부지런히 오전 일과를 보낸 후 어느덧 찾아온 점심시간. 맛있겠다. 오늘 그녀가 준비한 메뉴는 바로 연어 샌드위치인데요. 제가 이제 왜 연어를 먹기 시작했냐면요. 원래도 연어를 좋아했지만은 더 이렇게 찾게 된 원인은 내가 여기 내경색도 왔지만 이 망막이 터졌었어요. 오른쪽이. 그래서 이제 눈 좋아지는 게 나는 이걸 알았더라고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눈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연어. 여기에 토마토, 양파를 꼭 함께 섭취하는데요. 이거 양파는 꼭 넣는 게 내가 저거가 내경색 알아서 했기 때문에 양파의 중요성을 알죠 또. 그리고 이게 양파가 모든 거에 다 좋더라고요 또. 여기에 눈 건강에 좋은 결명자차 한 잔까지 곁들이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건강 브런치 완성. 이제는 한 끼를 먹더라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기게 된다는 선우용녀. 눈이 나빠지면서 더 눈에 좋은 음식 이런 거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요 밥을 다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또 마지막으로 챙기는 게 있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눈 건강의 소중함을 느낀 후 다양하게 노력하는 그녀. 식후에는 꼭 영양제를 챙겨 먹는데요. 네, 루테인이에요. 이걸 이렇게 입에 넣으셨잖아요.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터뜨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액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먼저 생기세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물을 드시면요. 흡수력이 아주 더 좋대요. 빨리 흡수되는 게 좋잖아요. 배우 선우용녀가 알려주는 눈 건강 지키기 꿀팁 하나 더. 외출 시에는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하든 어떤 생활을 하시든지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네 몸을 사랑해줄게, 고마워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요. 그런 게 소원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음에 늘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배우 선우용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가는 그녀의 건강 비결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생활 속에 전체적인 건강 관리 그리고 눈 관리가 있잖아요. 네. 저는 선생님하고 한 동네 살기 때문에 어떨 때 이렇게 나와보면 막 이러고 누가 걸어. 선생님 선생님. 예, 그럼요. 진짜는 옛날에는 정말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자만했어요. 한마디로 내가 뭘 아파. 그랬는데 조금 아파본 게 약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아파지기 전에 나보다 먼저 관리하세요. 네, 진짜 철저하게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차 박사님은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아프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데 음식 챙겨 드시는 거 보니까 눈에 좋은 거 정말 잘 챙겨 드시는 것 같아서 정말 최고입니다. 네, 또 권 선생님은요?
네, 한번 큰일 겪으신 이후부터는 정말 눈에 좋은 영양제, 여러 가지 음식들, 그다음에 뭐 혈액순환 잘 되게 찜질이라든지 운동 같은 것도 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눈 건강하실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몸의 노화를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듯이 황반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 무슨 비방이 없을까요? 있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호곤 선생님의 한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김호곤의 한방 하겠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뭐냐면 눈을 시원하게 하라입니다. 눈은 이리 열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피로감도 오고 눈이 빨리 손상이 되고 노화도 빨리 온다 볼 수 있습니다. 그 피로하면 눈이 피로하려고 하면은 스트레스, 그다음에 또 과로, 음식 같은 건 술 이런 것들이 눈을 이렇게 피로하게 한다 볼 수 있습니다. 눈을 시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몸은 따뜻하게 하고 눈을 시원하게 하려면 밖에 나가서 찬 공기를 쫙 쐬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 예. 찬물로서 눈이 이렇게 눈 주변을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적셔주는 것도 좋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방은 뭐냐 하면은 초록색을 가까이 하라. 이 눈이 가장 사랑하는 색깔이 뭐냐 하면은 초록색입니다. 녹시율이라는 게 있는데 눈이 가장 행복한 조건이 뭐냐면은 주위에 70%의 초록색이 있는 곳이 가장 좋다 볼 수 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속에 살잖아요. 한 번씩 눈을 시원하게 공원을 향해서 초록색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그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초록색의 화분을 놔두는 것도 좋다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을 가까이 하고 세 번째 뭐냐면은 멀리 봐라. 그래요. 눈에도 이제 근육이 있습니다. 눈에 안 근육이 있듯이 눈의 근육을 이렇게 수축하고 그다음에 이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조가 얼마냐 멀리 보는 새입니다. 그래서 타조는 멀리 보면서 생존율도 높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몽골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큰 초원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 눈을 건강을 관리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시원하게 하라. 두 번째 초록색을 가까이 하라. 세 번째 멀리 봐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88 운동, 시력 회복을 위한 88 운동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눈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눈동자를. 그래서 처음에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편안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눈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목이 따라가는데. 목이 따라갑니다. 눈만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고 8번. 팔에 8 돌립니다. 자, 왼쪽에서 돌렸으면 오른쪽에서도 한 번씩 돌립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위에서도 아래쪽으로 돌립니다. 위에서도 이렇게요. 이렇게 아래로? 팔자 형태로 해서 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해가지고 또 돌립니다. 반대로. 야, 이경규 씨는 노안이 없겠네. 둘, 셋, 넷. 그러니까 앉아서 연봉. 다섯, 그냥 하는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팔자를 왼쪽으로 8번, 오른쪽으로 8번, 위에서 아래에서 8번, 밑에서 8번. 그러니까요. 아무 때나 해도 되죠. 그렇죠. 편안할 때. 눈이 뻐근한데 운동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뻐근해야 돼. 그리고 아까 선우용렬 씨가 집에서 했던 스팀 타올로 해가지고 눈에 지압하는 방법이 있는데 눈주에는 여러 가지 혈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정명혈이라고 해가지고 눈 밑에 여기 눈곱 끼는 데 있죠. 이 혈자리가 눈에 촉촉하게 해주는 혈자리입니다. 한번 돌려보실까요? 이렇게요? 예.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해서 안쪽으로 한 8번 정도. 이것도 8번 할게요. 오른쪽으로 한 8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눈의 그 눈샘을 자극해주는 혈자리, 그리고 눈을 피로를 풀어주는 성읍혈인데 눈동자 바로 밑으로 해가지고
직하방으로 해가지고 딱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밑에요. 안화에 걸리는 어디요? 데가 있습니다. 요 주위가 성읍면입니다. 여기도 역시 눈을 편안하게 하는 혈자리입니다. 하나 왼쪽으로 안쪽으로 8번 정도 하나 둘 눈의 피로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7, 8 바깥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눈썹 안쪽 있잖아요. 눈썹 안쪽도 이게 눈을 맑게 해주는 혈자리입니다. 눈썹 안쪽. 나 여기 이렇게 혈자리. 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눈썹 좋네요. 바깥쪽. 요거 동자 그 사주공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눈 주위에 있는 혈자리만 잘 자극해도 눈의 시력도 회복하고 눈의 피로도 없애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김홍으로의 한방. 해. 네. 아니 눈 주변에 여기 뼈 있잖아요. 요 주변을 이렇게 다 해주니까 시원하죠. 시원하죠. 그래서 아침마다 나네요. 네. 그거 좋네. 뭔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일어나자마자 하면 좋아요. 그리고 문 선생님이 또 제안해 주실 게 있는데 눈을 뭐 이렇게 샤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네. 제가 이제 간단한 눈 건강법으로 네. 눈 샤워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에 뭐 요즘 미세먼지 많을 때 외출하고 오거나 아니면 눈에 뭐 이물감이 있거나 이럴 네. 때 어떻게들 하세요? 근데 보통 보면 눈을 심하게 비빈다거나 네. 아니면 그냥 찬물로 막 이렇게 씻어내거나 이렇게 물 받아놓고요. 그렇죠. 거기서 눈 이렇게 떴다 감았다. 그렇게 이거.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이제 눈을 심하게 비비면 네. 미세한 상처가 날 수 있어요. 네. 눈 표면에. 미세한 상처가 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또 수돗물을 떠놓고 그렇게 하면 수돗물에 화학 성분도 있고요. 뭐 미생물, 세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감염이나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사실 요즘에 이제 일회용 인공 눈물이 잘 나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걸 이용해서 씻어내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거 가지고. 넣어가지고요. 이제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하셔서 네. 인공 눈물을 이제 한 방울 넣고 두세 번 깜빡이고 한 방울 넣고 두세 번 깜빡이는 걸 계속해서 4-5번 정도 해서 자연스럽게 흘려내서 씻어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 하나 가지고 오른쪽하고 하나 가지고 왼쪽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2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꼭 인공 눈물을 사용해서 깜빡이면서 흘러내리게 하시는 게 눈에 이물을 씻어내고 네, 눈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 샤워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리하게 비비거나 뭐 수돗물 또는 이제 안구 세정제라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과하게 사용하면은 오히려 우리 눈에 있는 눈물에 있는 영양 성분, 면역 성분을 씻어내 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뒤에만 보면 왜 우냐고. 모르고 뭐 지금 행복한 아침에서 슬픈 왜 얘기했나? 슬프게 그러는데? 예? 그럴 것 같아. 예. 저희가 그냥 진짜. 옛날에는 평소에 드라마 습관 할 때 눈물 막 그러니까요. 나는 거. 네. 그게 참 안 좋았던 것 같아. 이거 누구?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너무 좋다 이거 넣으니까. 네. 눈물 흘리면서 눈 샤워를 한다고 해서 눈 샤워라고 해요. 저희는 지금 우는 게 아닙니다. 눈 샤워한 겁니다. 눈 네. 샤워.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은 쟤네 왜 울어 이럴까 봐. 눈물 나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권희경 선생님도 비법이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비법은요, 바로 금연입니다. 아, 금연. 네, 이제 담배 같은 경우에는요, 뭐 당뇨 망막 변성에도 당연히 안 좋겠지만, 뿐만 아니라 황반 변성에 있어서도 아주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이제 국외 논문에 의하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발생률이 50에서 60% 정도 높다는 것으로 보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흡연뿐만이 아니라 간접 흡연 같은 경우에도 망막 혈관 그리고 망막 세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흡연을 하시면 연기가 눈을 자꾸 자극해서 그런 것들이 눈 건강을 나쁘게 하는데 네. 연기만큼 눈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에 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눈을 자꾸 나쁘게 하는데 이런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식품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스튜디오에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견과류. 견과류. 그렇죠. 견과류 좋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견과류라고 하는 것이 항산화 무기질 같은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항염증 효과도 있고요. 씹을 때 턱 근육을 자극하는 게 이 뇌로 가거나 또는 이제 눈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기 때문에 노인성 황반 변성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녹색 채소류들, 그 다음에 과일, 그 다음에 달걀 노른자 같은 것들이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그거 좋은 거 다 알아요. 해먹기가 좀 귀찮아서. 해먹기가. 아니 근데 손흥민 선생님도 저 눈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거 있잖아요. 네, 저는 먹어요. 네. 저기 이건데 네. 주스를 만들어서 제가 좀 먹고 있어요. 여기 뭐뭐 들어가는지 좀 알고 싶으죠? 네. 여기 키위씨예요, 일단. 아, 키위? 키위. 네, 키위 좋아한다고요. 그리고 난 이거 먹을 때 루테인 같이 먹어요. 네. 그게 더 효과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키위 넣고 견과류 견과류 넣으시고 넣고요. 네. 그다음에 물 넣고 네, 그러면 돼요. 믹서에 가신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거기다 요구르트 젊은 사람은 약간 단 것도 좋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은 무가당 요거트 좀 넣고 그러면 맛이 더 좋아져. 아 이거 맛있는데? 맛있어요. 완전 견과류가 맛있어요. 씹히면서 끝맛은 또 고소하고 굉장히 맛있네요. 먹을만하죠.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는 꼭 아침에 드세요. 아 그래요? 밤엔 드시지 마세요. 연세 드신 분은 네. 또 특히 당이 있으신 분은 또 조심하시고 낮에 드셔서 운동 많이 하시고 그러면 돼요. 굉장히 잘 드시고 계신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그 녹색 채소류들, 뭐 시금치나 깻잎 같은 것들에 보면은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위나 포도 같은 것들, 과일류들은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것들이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눈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 노른자는요, 원래 우리가 좋은 것들은 다들 노른자로 비유를 하잖아요. 이 비타민 A와 같은 레티놀 성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것만 갖고 조금 어렵다 이럴 때에는 뭐 영양제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이거 드시고 뭐 루테인 드신다고 그랬고. 그렇죠. 저는 꼭 같이 먹어요. 문 선생님이 오늘 특별히 뭐 권해 주실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손유영녀님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 루테인이 우리 눈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좋은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요건 뭐예요? 그래서 손유영녀님을 위해서 또 건강한 식품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뭐 화전인데요? 네, 화전입니다. 화전? 화전을 보시면 뭐 노란 꽃 같은 게 꽃 요 앞에.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꽃이에요? 네, 이 꽃잎이 바로 마리골드 꽃잎이에요. 마리골드? 네, 들어보셨나요? 먹어볼까? 네. 들어보셨죠? 나의 골드야 뭐야? 야, 이쁘다 생긴 게. 우리 눈 건강을 위한 특급 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맛도 좋네요. 꿀 찍어 먹으니까 맛있다. 이게 마리골드로 만든 화전. 문 선생님 아주 좋은 사람이네. 방송 나온다고 전까지 붙여오고. 아 고마워요. 나 우리 이런 거 좋아해. 맛있는데 선생님도 맛있으시죠? 이게 눈에 좋다는 마리골드로 만든 네. 그래서 이게 화전이다. 이게 우리나라 말도 있죠, 마리골드. 예, 이게 마리골드 그러면 잘 모르시는데 이게 좀 쉬워요. 금잔화. 이게 우리나라 이름이죠. 아우 나 알지. 길가에 얼마나 많은데 공자나까는. 이 마리골드. 그렇죠. 저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마리골드는 국화과의 한해사리 풀인데요. 이게 루테인이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뭐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아까 얘기하셨는데 얘는 테인이죠 이제 루테인. 자 그런데 이게 눈 건강하면 루테인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루테인이 풍부한 게 들어 있어서요. 당근보다도 많이 들어 있는 게 바로 이 마리골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나는 내가 이 영양제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프고 나니까 우리 딸이 이거 챙겨 먹어라, 저거 챙겨 먹어라. 근데 그거 나중에 같이 영양제 물에다 먹으려니까 신경질 나니까 우리 딸이 엄마 영양제는 밥 먹을 때 같이 먹어도 되니까 항상 옆에다 놓고 밥 먹을 때 하나 먹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눈 건강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화전도 만든 건데 이거 만드는 법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영상 먼저 좀 보겠습니다. 와, 이뻐라.
네, 예쁘기도 하고 맛도 네. 좋고. 근데 네. 앞서 눈 건강을 위해서 색소를 채워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사물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필요한 눈의 색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루테인 색소와 지아잔틴 색소로 황반을 구성하는 색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황반이라고 하는 거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황반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주위에 있는 게 루테인 그리고 가운데 딱 모여 있는 것들이 지아잔틴이라고 하는 성분들이거든요. 이게 조금 역할이 좀 달라요. 그래서 루테인은 주변과 야간 시력을 담당하고요. 지아잔틴은 그 중심과 주간 시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루테인과 지아잔틴 모두가 충분히 있어야 눈이 선명하게 보이고 눈이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루테인뿐만 아니라 지아잔틴 색소까지 충분히 눈 속에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훌륭하게 시력이 좋아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충분히 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루테인 색소와 지아잔틴 색소를 눈에 꽉꽉 채우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미국 안과협회에 따르면 인체의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자연적으로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잘 보충해주면 안구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30, 40대부터 점차 눈에서 밀도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충분히 섭취를 해줘서 이걸 채워주는 게 황반을 보호해서 시력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루테인, 지아잔틴을 계속 꾸준히 드셨다고요? 물론입니다. 실명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 그거부터 먹어야 돼요. 내 반찬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반찬처럼 꾸준히 드시는 건데 네. 잘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이제 눈 하면은요 생각하셨던 게 뭐였냐면 비타민 A만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 루테인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지아잔틴까지 하는데 루테인, 지아잔틴을 이제 같이 된 복합물을 드신다는 건 정말 잘 드시고 계시는 건데요. 일단은 그 마리골드 화전 아까 준비를 하셨잖아요. 요 마리골드를 선택하신 게 매우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 마리골드 꽃에 루테인이랑 지아잔틴이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정답.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테인 색소 같은 것들은 다양한 식품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일단 뭐 브로콜리나 깻잎 같은 뭐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자 마리골드는요. 브로콜리보다 32배, 깻잎보다 3.6배 더 많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들어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루테인 색소와 지아잔틴 색소를 먹는데 이 마리골드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마리골드에 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지용성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차나 이런 걸로 이렇게 우려 드시면 안 녹아 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름에 녹아 나오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마리골드 화전 어떻게 만들겠어요? 기름으로 만들죠. 지지니까 그 기름과 같이 먹게 되면은 이 마리골드 속에 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흡수가 더 잘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저 눈 건강 이러면 루테인만 챙겨 먹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아잔틴을 함께 먹어야 된다고요. 그 안에 다 들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먹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마리골드 꽃잎을 오일에 좀 넣어놨다가 가만히 두시면 우러나와요. 그 오일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루테인과 지아잔틴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정말 중요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실험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이었냐?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함께 먹인 그룹하고요. 루테인만 먹인 그룹을 서로 비교를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황반 밀도 개선과 눈부신 개선과 같은 시각 능력 개선 효과가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같이 먹었을 때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등의 일부 국가는요. 그 성분 표시를 할 때 루테인만 하지 않고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같이
표기해주는 경우들도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이 같이 섞여 있는 걸 먹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난 그렇게 먹어요. 잘 드시고 계세요. 난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옛날에 뭐 루테인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눈에 좋은 영양 성분을 먹는데 이 반쪽짜리만 먹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같이 먹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또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 복합 추출물, 결과적으로 두 개가 다 들어있는 추출물을요. 30명에게 먹인 그룹, 그다음에 먹지 않은 그룹 30명으로 서로 비교를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180일, 한 6개월 정도를 섭취시킨 후에 결과를 봤더니 섭취 한 군에 황반 색소 밀도가 44.9%나 상승한 것을 확인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 루테인, 지아잔틴이 환반 변성 여기에도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 열심히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요, 이러한 기능성을 인정해서요,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 추출물을요, 건강기능식품, 그중에 기능성 원료, 그다음에 생리활성 기능 1급으로 인증을 하고 있고요. 어떤 내용으로 인증을 하고 있느냐?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니까요. 근데 노년층에 실명을 유발하는 질환 1위가 앞서 계속 말씀드린 황반변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 백내장으로도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루테인, 지아잔틴이 백내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백내장 발생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따르면 루테인, 지아잔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백내장 발생률이 22% 정도 낮아졌다고 확인이 됐고요. 특히 혈중 루테인 농도보다 지아잔틴 농도가 노인성 황반 변성과 백내장의 상관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뭘 좋다고 그러면 많이 드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드셔야 돼요? 루테인, 지아잔틴. 식약처에서 인증하고 있는 일일 섭취량은 10에서 20mg 정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식품으로 먹으려면 그렇죠. 어느 정도나 10에서 먹어요? 20mg 루테인과 지아잔틴 복합 추출물의 경우에서 요 양인데요. 이게 마리골드 100g당 45mg의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이걸 하루 권장량이 10에서 20mg으로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면 마리골드 같은 경우 25에서 50g 정도를 매일 섭취하셔야 되고요. 요걸 이제 깻잎,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는 깻잎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일 권장량 섭취하시려면은 대충 한 100에서 200g 정도? 매일 드시면 되겠네요. 깻잎 100에서 200g 몇 장이나 몇 장이 됐죠? 그러니까. 엄청 많죠. 엄청 많거든요. 네. 100g.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러냐면 마리골드라고 하는 그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식품 속에 굉장히 적게 들어있거든요. 풍부하게 들어있는 마리골드 자체에서도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함량이 매우 낮은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 마리골드 꽃을요, 한 11톤. 1톤 트럭 11대 분량. 요걸 가져다가 추출을 하면은요. 마리골드, 루테인과 지아잔틴 추출물이 얼마 나오냐? 30kg 나오거든요. 그런 거예요? 11톤에서. 그러면은 마리골드 1kg당 추출하면은 2.7g 나온다고 이제 산술적 계산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식품 속에 매우 적게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없어요? 섭취할 때 점은 이 마리골드가 뭐냐면 황색이잖아요. 많이 먹으면은 몸이 또 황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요? 주의하셔가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 루테인, 지아잔틴이 마리골드에서 추출하는 천연 물질이잖아요. 천연 물질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 천연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서 딱 원료 포기를 보고 주의해서 드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눈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3대 실명을 부르는 안질환 눈 건강법에 대해서 알아본 건데 깜짝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국내 실명을 부르는 질환 1위로 망막에서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에 피가 나거나 세포 손상으로 변하게 되는 이 질환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석류였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또 홈페이지 게시판에 당첨되신 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문 선생님 나와주셨으니까 이 눈 건강을 위해서 이거는 꼭 좀 지켜주세요 하는 거 한 말씀만 보태주세요. 요즘에 이제 우리들이 실내 생활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눈을 너무 많이 쓰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침실에 드실 때는 스마트폰 꼭 가지고 들어가시지 마시라. 네. 눈도 같이 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예. 몸은 따뜻하게 하고 예. 마음도 따뜻하게 하고 하지만 눈은 시원하게 하라. 눈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맑은 공기 속에서 있는 네. 것이 좋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권 선생님은요? 네, 오늘 대표적인 실명을 일으키는 질환 3가지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도 상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흡연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서 박사님. 눈에 대해서 우리가 참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참 모르는 게 일반적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정보를 토대로 해서 눈 건강 꼭 지키시면서 실내 생활만의 이 코로나 시대에 눈은 끝까지 지켜서 100세까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손혜원 선생님은 나오시면서 그 옆에 달려있는 나비가 이 눈을 아주 환하게 해줬어요. 아니 정말 나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 절실하게 느끼는데 내 몸을 너무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눈만 사랑할 게 아니라 온몸을 사랑하시면서 아유 용녀야 수고가 많았다. 수고가 많았다 이러면서요. 예. 건강하게 네. 100세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눈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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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자정부터인가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이랬죠? 그 얘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뭐 연말이어서 모임도 많고 뭐 사람들 만날 일도 많겠지만 자제하시고 거리두기 반드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